최근 부동산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된 광양시가 이번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여수 가망만과 여자만 일대에 고수원 경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의 농촌 지역에 투입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5배 정도 늘었습니다. 농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남 의과대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연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순천과 광양 등 8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3일 하루 3,1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513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해상에 고수원 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여수 가망만과 여자만에는 지난달 8일부터 고수원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수시는 산소 공급기 등 방제 장비 2,400여 대와 황토 2만여 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원 적조 특보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망만에는 지난달 15일부터 고수원 특보가 발령돼 어류 80만 마리, 새고막 955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에선 부동산 이슈가 뜨겁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광양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5개월 만에 다시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월 기준 광양의 미분양 세대는 1,262세대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입주 모집 중인 분양 아파트 4,300여 세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양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200선 아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제 5개월 만에 광양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광양의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금리 인상 등 각종 규제를 꼽았습니다. 분양을 받고 싶어도 이자나 세금 등이 부담돼 거래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마음 문을 닫고, 두 번째는 취득세가 1.2%에서 8%대로 가잖아요. 1억 이상짜리가 이렇게 기존 아파트 30평대라든가 아니면 그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다 그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도한 물량 공급이 미분양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고 있고 브랜드 아파트만 주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양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12곳, 5,700여 세대입니다. 현재 시공 중이거나 앞으로 착공 예정인 아파트는 25곳으로 17,000여 세대. 거기다 승인을 검토 중이거나 심의가 진행 중인 곳까지 모두 더하면 33,0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정주 여건이 확충되면 분양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거라 기대됐지만 오히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규제 완화나 인프라 조성 등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의 농촌 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 배정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 117개 시군에 17,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했으며 그중 전남이 10.7%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의 5배 규모로 1,763명이 배정됐습니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농번기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만나 반도체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광주 전남에 특화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에 상급병원이 없어 1인당 의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복잡한 절차 탓에 수년이 걸린다며 보급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일원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이 될 개조전기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으며 2019년 영광 이모빌리티 특구와 나주 에너지 신산업 특구에 이은 세 번째 성과입니다. 개조전기차 특구는 목포와 영암, 해남 일원에 오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159억 원을 들여 구축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모두 1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며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할 때 이뤄지는 모터와 배터리 등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목포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과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되면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17.6% 인상될 수 있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놓고도 국가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일방적으로 지출했다며 국가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동남아 지역처럼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기상청 자료를 보면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가 많이 늘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밤중 고립된 차량을 밀어보지만 불어난 빗물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불어난 빗물은 축사도 삼켰습니다. 급작스러운 물난리에 떠밀려온 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두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거나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 매년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집중호우가 내린 날은 60여일 정도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매년 100일 이상 짧고 굵게 내리는 장대비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수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도 늘었습니다. 재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137건, 피해 금액만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TV나 라디오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장마철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저지대에 위치한 자동차는 사전에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박고랑과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가로등이나 고압전선, 맨홀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발령이 되면은 다리 밑이나 지하층에 주차하는 것보다 지상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배수로 점검을 통해서 집중호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용량을 개선하는 등 수방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집중호우 시 플라스틱과 나무 등 부유물을 조심하고 창틀과 간판, 구조물 등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다치는 거하고 모르고 다치는 거는 충격이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속에서 큰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게 부딪히게 되면은 뭐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 같은 데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맞물려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올해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이 4일 발표한 올해 제1회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199명으로 여성이 120명, 남성이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직 합격자는 여성이 88명으로 68%를 차지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조리직렬에 응시한 56세이고 최연소는 교육행정직의 20세입니다. 순천시가 배수 펌프장 유수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어울림센터 건립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순천시는 사업비 331억 원을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스포츠 공간과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울림센터 내 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체육관과 헬스장, 운동치료실 등이 조성됩니다. 지금 어울림센터도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동네 또 인접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서고 박람회도 열리고 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공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삽을 뜨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새로운 기운이 박람회와 같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전략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20여일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3 박람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봄 개화 시기에 맞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박람회 기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도와 협의를 마쳤으며 산림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주 박람회 일정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4일 새벽 4시쯤 여수 연도 앞바다에서 9톤급 낚시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남면연도 남동방 14km 해상에서 승선원 12명이 탑승한 낚시어선 A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12명은 인근 낚시어선에 모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선장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무안군이 8월 중에 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합니다. 압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7월 말 기준 무안군 지방세 체납액은 31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17%, 5억 5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주요 특산품이 해외까지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자체 브랜드 돼지고기인 땅끝 포크는 오는 9일 광양항에서 선적 과정을 거쳐 홍콩으로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지난 2일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역 쌀 브랜드인 자연 그대로미를 해마다 100톤 이상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위기에 처한 꼬막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부화 유생 10억 마리를 장흥해역에 시험 방류했습니다. 전남 꼬막 생산량은 1970년 2만 3천여 톤이 수확됐지만 2020년엔 56톤으로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달부터 환경변화에 강한 꼬막 우량 품종 개발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부화 유생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2학기 급식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2학기 급식비 예산 23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급식비는 한 끼 평균 1,378원이 추가로 지원돼 급식 품질 유지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